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합니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한반도 또 동북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간 방길주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의 조 교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중러뿐만 아니라 이란, 미얀마, 인도 등 다양한 정상들이 오게 되는 자리입니다.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어떤 자리길래 이렇게 많이 모이는가? 이 부분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사실 국제 정치는 전쟁에 의해서 많이 어떤 구도가 잡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어요. 거기에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면서 중국도 항일 전쟁, 그다음에 파시스트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데 상당히 지분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80주년 됐고 중국이 이제 국제 질서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 80주년 의미를 살리는 것은 역사에도 지분이 있는데 이제 미래에 또 지분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로 생각하는 것이죠. 예, 열병식에서 북중러 세 정상이 모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자리 배치도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가운데 있고 오른쪽이 푸틴 대통령 그리고 왼쪽이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앉게 됐단 말이죠. 이런 자리 배치에도 외교적인 부분에서 의미를 충분히 좀 부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선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국제정치의 위상, 지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패권 도전국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강대국, 현재 패권국인 미국에 도전하는 패권 도전국으로서의 위상, 그다음에 강제국 정치에서 주요 행위자로서의 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위상에 좌청룡 우백호 역할을 러시아가 북한이 맡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에 굉장히 고강도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권위주의 진영이 결속을 다지고 동북아로 본다면 북중러 삼각이 민주주의 진영의 대결하는 구도를 강조하는 측면의 효과가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사실 권위주의 진영에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그 진영에서의 주도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그다음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외교적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중국과 북한은 사실 파병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돕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사실은 애매한 입장을 취했거든요. 이번에 사실은 러시아를 굉장히 두둔하는 듯한 외교적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내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사실 굉장히 좀 주목되는 부분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에 다자 외교 무대에서 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양국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정상들과 한 무대에서 이야기하게 된다는 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이 초청을 받아들인 배경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한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북중 전략 거래 가능성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북한이 러시아하고 사실은 전략 거래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챙겨왔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이익을 챙기는 게 북중 전략 그 거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외교 거래가 있을 수 있어요. 김정은이 중국이 주최하는 전승절 80주년에 이제 감으로써 이제 10월 10일에 있게 될 북한 노동당 이제 창건 80주년 기념일에 시진핑을 불러들이게 하는 외교적인 거래. 그러면 굉장히 커지잖아요. 잔치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거래. 지금 중국이 북한에 어차피 90% 이상 대중 경제 의존도를 유지하는 게 지금도 작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높이는 그런 차원.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전략 거래를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북중러 삼각연대가 사실은 구도적으로는 이 조성이 됐어요. 근데 현장에서 정상 간 정책적으로 이것을 공조를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건 또 다른 차원에서의 그 공조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상쇄한다. 이 상쇄하는 효과가 특히나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일 연대의 결속력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 상쇄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게 있을 수 있겠고 저는 특히 이제 세 번째 주목하고 싶은데 세 번째는 최근에 김정은이 김일성이나 김정이라고도 좀 다른 외교적 그 지대를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국제정치에 사사건건 관여하고 이란 핵시설 타격 관련해서 그것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대만 관련해서 입장도 얘기하고 사사건건 관여를 하거든요. 그거는 핵무장을 완료했다고 판단하는 북한이 외교적 지대를 확장해서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저는 하이퍼 전략이라고 보는데 이 하이퍼 전략의 연장선에서 이제 기존에 해왔던 북한의 외교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된 외교를 하겠다라는
그 정책을 가시화하는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연장선에서 북한 입장에서도 이런 방중 계획 자체를 주민들에게 또 공개도 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북한의 외교적 입지 변화, 외교적인 차원에서 확대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우려 때문에 주목했던 것보다 파병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게 더 많아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외교적 영향력이 어쨌거나 러시아의 어떤 지원을 위해서 러우 전쟁에 참전을 함으로써 생긴 파급 효과이자 북한 입장에서는 전략적 이득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연장선에서 이득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라는 셈법이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외교적으로 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회담이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도 관심입니다. 지금 양자 회담이 언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닌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근데 최고 지도자가 예. 베이징까지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열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1박 2일 정도 걸려서 갈 텐데 그 회담 없이 단순히 중국의 전승절 80주년만 축하해서 박수치고 온다? 그거는 어허. 내부 결속력 다지는 데서도 굉장히 불리한 수일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가져오려고 할 거고 그 성과 중에 북중 양자회담, 예. 그다음에 북러 양자회담은 거의 필수 요소로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고 더 주목되는 것은 북중러 삼각 정상회담. 여기는 이제 사실은 이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담의 어떤 상세적인 의미가 있는 수준의 회담이 예. 되잖아요. 그게 최초로 열릴 것인지 아하. 그게 이제 주목되는 거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까 하이퍼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지금까지 북한이 정상 외교 차원에서 양자회담을 했던 국가 외에 즉 러시아하고 중국 말고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직접 다른 곳에 가서 거기에 이제 26개국 정상급이 이제 참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존의 양자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던 국가들하고도 번외로 할 것인지 이게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북한, 러시아뿐 아니라 이란, 뭐 미얀마, 인도 등 일종의 반서방 세력들이 집결한다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이것들의 총체적인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좀 미국을 견제한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우선 전 세계가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상 압박으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상대로 결집하는 상황이 조성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권위주의 진영 국가들이 대부분 권위주의 진영 다는 아니겠지만 그걸 모인다 그러면은 그 결속력이 이 자리를 통해서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의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문서화돼서 나올지 아니면 우회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나올 가능성이 높고 나온다고 하면 이런 메시지가 좀 약간 저강도로는 예. 다자주의를 이제 강조하는 거. 좀 더 거기서 한 발 더 나간다면 다극화된 국제 질서. 이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신조약을 맺으면서 그 문구에 담았던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미국 제국주의라는 것을 내세워서 반미 세력을 결성하는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최소한 다자주의 저강도 메시지지만 다자주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메시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신 삼자 회담도 이루어질 가능성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게 삼자 회담이 이루어지고 삼자가 어떤 공동의 성명을 낸다면 그에 따른 뭐 파급 효과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그 북중러 삼자회담 가능성이 그렇게 아주 높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가능성이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것을 해야지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요구를 하겠죠. 근데 그 러시아의 셈법, 중국의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삼자 그 구도를 만들었을 때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 앞으로 미중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는 측면에서 얼마나 도움될지 아마 따져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공동 메시지까지 안 낸다 하더라도 사실은 미국을 견제하는 상당한 수준의 압박적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런 메시지를 낸다는 거 삼자가 만난다라는 것 자체에서 또 그쪽에서 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사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이 현재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 얘기잖아요. 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에서 있어서 한미 동맹이 이제 근간이라는 메시지를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국가들과의 설립 외교도 중요하다는 게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전반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챙긴다는 의미가 있고요. 대통령이 직접 못 가지만 그래도 이제 입법부의 수장이 감으로써 중국과 협력을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측면이 있고요. 예. 다만 여기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즉
김정은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만남 여부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첫 번째는 의도적 거부. 그러니까 김정은이 한국의 대표단 특사를 만나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가능성. 이거는 뭐냐면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정책을 이어가는 측면. 그럼 최근에 김정은이 김여정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국은 외교적 상대가 될 수 없다. 그럼 일부러 피할 가능성. 그것 때문에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발적 조우. 일부러 피하지는 않지만 어떻게거나 동선 관리도 하겠지만 완벽하게 동선 관리가 안 돼서 혹은 뭐 특정 변수가 생겨서 지나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벼운 인사하는 정도. 세 번째는 조건부 만남. 프로사이드식으로 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혹은 중국의 중재로 해서 약식 정도의 간단한 회담 정도 하는 거예요. 3가지 정도 볼 수 있겠는데 세 번째는 가능성이 가장 적고 1, 2번은 어떤 형태로든 뭐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사실 만남이 없는 거고 2번 예. 같은 경우는 우발적으로 이제 조우되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을 고려하면 1번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직접적으로 북한과 만날 가능성이 사실은 좀 적다라는 말씀이신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북한에 대한 이야기 상당히 많이 나눴단 말이죠. 그리고 뭐 정상회의 에이펙 같은 경우에 또 초청을 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미국도 김정은 위원장 만나겠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이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북한 이 관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우선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언급하는 메시지에 굉장히 주목을 했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략적 셈법을 지금 가동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에이펙 때까지 나름대로의 입장을 내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한국과 미국 정상이 백악관 회담을 통해서 북핵 정책에 대해서 2가지 그 공조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목표의 동기화. 목표는 비핵화하겠다라는 목표를 한미 당국이 사실 이제 그 동기화한 거고 두 번째 방법의 동기화.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소통과 외교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에이펙이라는 무대가 김정은을 초대하더라도 안 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하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북미 직거래로 인해서 한국이 패시되는 상황을 어느 정도 줄이는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북미 직거래 패싱을 방지하기 위한 한층 가속화된 노력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판을 잘 활용할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곧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방길쭉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